2021년 11월 9개의 보안장치를 풀고 2점의 문화재가 지하 수장고를 나왔다.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주변을 압도하는 불상. 옛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이다. 둘, 셋. 또 하나의 반가사유상 옛 국보 83호도 모습을 드러냈다. 두 불상을 안치할 전시대의 높이는 약 1m. 불상의 시선은 관람객의 눈을 향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2점의 반가사유상만을 위한 전시장, 사유의 방이다. 얼굴만 웃는 게 아니고 몸 전체에서 웃음이 느껴졌다는 거. 반가사유상한테는 인간적인 고민이 없어. 그걸 넘어선 거예요. 이 20년 넘게 앞마당엔 새들이 찾아오고 있다. (91세의) 조각가 최종태 씨. 계절이 바뀌고 숱한 생명이 세대를 잇는 동안 그는 하나의 숙제를 안고 살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쯤 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면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조상들이 한 예술 흔적 이거를 샅샅이 했지. 거기에 반가사유상이 나온 거야. 됐다. 그 길로 지금까지 걸어온 거죠. 50년이 넘었어요. 여기 오면은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산세도 그렇고 좀 푸근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 10년쯤마다 갔으니까 3-4번은 갔을 거예요. 충남 서산에 위치한 가야산. 계곡 절벽에 불상 3구가 새겨져 있다. 부처를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상을 배치한 마해열의 삼존상이다.
본전불 오른쪽의 반가사여상은 물론 세 불상 모두 미소를 짓고 있다. 세 분이 다 웃음이 있어요. 그런데 입만 웃은 것이 아니고 얼굴 전체가 미소 띠고 있고 더 나가서 몸 전체에 그런 웃음이 보였다. 조각가 최종태는 평생 자신의 작품에 반가사여상의 미소를 담으려 애써왔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치유와 안식의 미소였다. 그리스도 보고 로마도 보고 이집트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편안한 형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길을 내가 50년을 왔는데 아직 거기에 접근하지를 못했어. 그 미소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아프가니스탄 동북쪽에 위치한 아이한움. 기원전 4세기경 이곳에 거대한 고대 도시가 있었다. 길이 2km, 폭 1.5km에 이르는 유적의 섬, 극장과 체육관, 신전이 있던 터가 발견됐다. 돌로 만든 다양한 조각과 장식품들도 발견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발 모양 조각이었다. Le grand pied en pierre a été trouvé dans le temple. C'est certainement un Zeus qui était représenté assis sur la sandale du dieu et représentait la foudre, le symbole de la foudre, qui est l'instrument par excellence de Zeus. 그리스 신화 속 최고의 신 제우스. 왜 제우스의 흔적이 이곳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 기원전 334년 그리스는 동방 원정에 나섰다. 지휘관은 알렉산더 대왕. 그는 중앙아시아와 인도까지 진격해 대제국을 세웠다. 현재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자리한 간다라는 동서 문명의 교차로가 됐고 아이한움은 대표 도시였다. 그리스인들은 점령지에 여러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다. Les colonnes énormes, très nombreuses au palais. La construction en pierre n'est pas vraiment dans les traditions locales. Les Grecs construisaient surtout en pierre et on voit très bien que le décor en pierre est de type grec. Les monuments les plus importants ont manifestement un caractère grec. 서양 문화의 기원이자 인류 문명의 원천이 된 그리스. 선사시대부터 로마 제국까지 그리스 전역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을 전시해 놓은 이곳 박물관에 친숙한 표정이 있다. 입꼬리를 올린 채 미소 짓고 있는 신상들. 고대 그리스의 미소, 아르카익 스마일이다. The smiles are called archaic after the name of the era. It's the archaic period that spans from 600 BC to 480. Normally, Greek gods, they have to be respected and they have to be addressed with fear from people. That is why they don't express emotions. But in this period in particular, they are
expressed with a smile that could reflect their satisfaction for the offerings that the worshippers had given them. It was a trend of the era, a conventional sign that wanted to express and reflect the optimistic view of life. 동방에 전해진 고대 그리스의 문화, 그것이 방가사유상의 기원일까? 하지만 방가사유상의 미소는 비슷한 듯 다르다. 그리스 로마에서 최고 가는 조각, 이것과 한 방에다가 우리 방가사유상을 놔봤으면 했어요. 비나스에는 아름답지만은 인류의 최고의 높은 정신을 안고 있지는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방가사유상이 그걸 갖고 있어. 뭔가 초월한 형상이에요. 방가사유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매해 과학적 검사와 분석을 통해 방가사유상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듯이 문화재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기존의 상태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검진하고 관찰하고 하는 작업입니다. 방가사유상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문화재에 비해서 조금 더 느껴지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요. 현미경, 엑스레이, CT 촬영 등을 통해 불상의 겉과 속의 변화를 측정하는 정기 검진. 감마선을 이용해 불상의 내부를 판독하는 비파괴 분석을 활용하면 방가사유상이 만들어진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수직으로 이렇게 하얗게 지금 내려온 게 있는데요.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안에 들어있는 철심입니다. 오른쪽 소원을 안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그 어떤 금속 같은 것들을 감아가지고 꼬아서 뼈대를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철심이 있고요. 내부 벽 그 측면에 이렇게 이제 흙들이 남아 있고, 이 흙들은 이제 철심 주변을 감쌌던 그 내부를 이루는 그 거푸집에 이제 남아 있는 잔유물들입니다. 전통공예 전문가와 함께 방가사유상을 2분의 1 크기로 복원해 보기로 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전문가의 경험에 과학적 추론을 더했다. 뼈대라고도 하고 줏대라고도 하는데요. 흙이 자체의 어떤 형상을 유지하기는 흙만 가지고 약하니까 줏대라는 뼈대를 집어넣고 속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선택한 거고요. 1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딜 수 있도록 흙을 배합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견고하면서도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입자가 다른 흙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와장 깨진 거나 항아리 걷다 깨진 것들을 분쇄기에다가 깨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섞은 거는 점력이 좋은 논바닥 흙 조금 하고요. 그냥 산에서 잘 캘 수 있는 마사토, 숨구멍이 좋기도 하고 좀 입자가 거칠어서 흙이 수르거나 마르면서 갈라지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고요. 반죽한 흙은 뼈대에 붙여 대략적인 틀을 잡는다. 만들고자 하는 형태의 70~80%를 구현한 내형 틀이다.
나머지 형태는 내형틀 위에 밀랍을 씌워 완성한다. 꿀을 다 채취하고 남은 벌집을 모아놨다가 물에다가 펄펄펄펄 끓이면 찌꺼기를 한 번 걸르고 두 번 걸르고 세 번 걸르면 정말로 순도 좋은 게 나오죠. 그것만 사용했을 때는 너무 물러요. 그걸로 뭘 하니까 3%에서 5% 정도 송진가루만 들어가도 경도가 꽤 좋아지더라고요. 이때 덮는 밀랍의 두께가 나중에 완성될 주물의 두께가 된다. 이제 밀랍을 가지고 주물 두께를 고려해서 4mm에서 5mm, 6mm 정도 두께를 한번 쭉 감죠, 형태에다가. 그리고 나서부터 거기서부터 섬세하게 조각을 들어가는 거죠. 불상의 섬세한 표정과 미소는 이때 만들어진다. 보이지 않는 각. 여기에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옷자락이 말려서 이 뒤에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속안에까지. 뒷부분은 밀랍지조 아니면 도저히 뺄 수 없는 형상이 돼버리는 거죠. 나무 같은 경우는 하다가 한번 깎아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밀랍은 붙였다 뗐다가 되게 자유로우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원하는 데까지 최대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손보고 또 손보고 또 손보고 할 수 있는 장점은 큰 장점입니다. 방가사 유상이 훌륭하지만은 내가 그거는 못 만들어요. 감히 그렇게 표현하려고를 못해요. 그 꿈 같은 거, 거기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야. 노 조각가의 삶은 곧 방가사 유상의 미소를 찾는 과정이었다. 예술도 답을 만들어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가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찾아가는 것이지 알고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 방가사 유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을까? 옛 국보 83호 방가사 유상의 표면에 남은 선명한 균열의 흔적. 감마선 촬영 영상을 확인해봤다. 균열이 있는 게 이렇게 확인되실 텐데 왼쪽 발의 발목 부위부터 별도로 만들어서 접합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검게 이렇게 선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나중에 보수를 한 것이 아닌가. 옛 78호 방가사 유상은 어떨까? CT 촬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상의 몸체 곳곳에서 금속을 덧댄 흔적을 발견했다. 주조 결함을 수리한 흔적이다. 옛 국보 78호의 경우 머리에 쓴 관과 등, 옆구리, 의자에 곳곳을 떼운 흔적이 보였다. 그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옛 국보 83호는 완성도가 높았다. 그러나 왼발과 의자의 바닥 등에서 여전히 수리 흔적이 발견된다. 당시의 그 기술적 수준으로 이루고자 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렇게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구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원 과정에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는 청동쇠물로 정교하게 상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밀랍 조각에 진흙을 바른다. 흙을 아주 묽은 물처럼 만들어서 아주 깊고 잘 안 들어가는 자리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한 번 바르고 하루 이상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바르고 또 하루 지나서 또 한 번 바르고 한 3번, 4번 정도는 그렇게 얇게 발라서 깨지거나 밀리지 않을 정도 강도가 나왔을 때 철사 같은 걸로 또 감아요. 흙이 수축 올 때 갈라지는 것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터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도. 이렇게 외형 틀을 완성한다. 외형 틀은 밀랍이 나올 구멍을 확보하고 고온으로 가열한다. 섭씨 약 400도로 가열하면 밀랍이 녹아서 나온다. 저 하얗게 김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밀랍이 타서 증발돼서 연기가 돼서 사라져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밀랍이 녹여낸 자리가 결국은 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밀랍이 빠져나간 공간은 구리와 주석 등을 섞어 만든 청동 쇳물을 붓는다. 쇳물 색깔이 빨간색에서 거의 하얀색까지 간다고 해야 되나? 1050도에서 1100도 사이에서 쇳물 부어줘요. 식지 않고 골고루 잘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온도 안 떨어뜨리는 게 최고 좋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난다. 온도 유지를 잘못하면 내려가다 굳습니다. 크면 클수록 더 잘 굳고 실패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방가사의상 같은 경우에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쇳물이 단번에 고루 퍼져서 굳어야 완성도 높은 불상을 만들 수 있다. 약 2달간 진행된 반가사의상 복원. 현재의 기술로도 범접하기 어려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번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해보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2번 해보고 아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되겠구나. 아마 한 수백 번을 해본 다음에 나오는 물건이 아닐까 할 정도로. 물론 밀어내고 쇳물 녹여서 붓고 이건 하나의 팀이어야 됩니다. 최소 10명, 많게는 30명 단위로 움직여서 그 팀이 뭐 3개월에서 3개월, 6개월 동안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왕실에서 후원하지 않는 한 저런 조각상이 나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거는 내가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또는 내 그 정신이 어떤 경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걸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85년에 파리를 갔어요. 보는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작품은 슬프다 이거요, 표정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시 보니까 방 전체가 슬픔으로 꽉 찬 것 같아. 내가 한참 울다 들어왔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 어려서는 식민지를 살은 거예요. 일본 사람인 걸로 그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해방될 때까지 모르고 살았어. 불과 몇 년 안에 전쟁을 해가지고 엄청난 인력이 소모가 된 거잖아. 거기다가 5.16에다가 5.18에다가 계속 사회적 혼란이 있었잖아. 그런 속을 살아왔다 이거요, 그 평생을.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 말이지. 한 30년을 그걸 벗어나려고 왔잖아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극복을 다 못했어요. 방가사유상처럼 그것을 벗어났을 적에 내 형태가 편안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고 싶은 염원. 그것은 반가사유상이 되었다. 일본 하베키노시에 위치한 사찰 야추지. 7세기 중반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心柱の下にこの心層の中央にこの縦穴をうがちまして、ここにこう横穴がありますね。この横穴に、仏舎利、仏様の遺骨です。 이곳에 당시 118명의 불교도들이 아픈 천황을 낫게 하려는 염원으로 만들었다는 한 불상이 있다.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린 채 생각에 잠긴 불상. 반가사유상이다. 이 불상엔 상이 누구를 묘사했는지를 알려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것은 미륵이다. 文字通り弥勒の像という意味なんですが、御像というふうに書いているということは、大変丁寧に弥勒の像のことを記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ですね、このお像を作った人々がですね、その弥勒に対して大変熱く信仰していたことの証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미륵은 누구일까? 불교의 발상지 인도. 겐지스강 중리에 위치한 바라나시는 불교와 힌두교의 성지다. 순례자들은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며 전생과 이생에서 쌓은 업이 씻겨나가기를 기원한다.
이 도시 북쪽에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처음 설법을 했다는 바라나국의 녹야원이 있다. बुद्ध वहाँ से आया, पहले तो उसको ज्ञान मिलने के बाद वो सोच रहा था उसका एक गुरु है, उसको दे दो। मैंने जब जो मैंने मिला था वो ज्ञान मेरा गुरु को दे दो। 그 무렵 바라나국 재상의 아들이 부처를 찾아와 그의 제자가 됐다. 그가 바로 미륵이었다. मैत्री बुद्ध पहले तो आम आदमी था, बाद में क्या हुआ कि वो भी भगवान बुद्ध की तरह बोधिसत्व अब फ्यूचर का बुद्ध है ऐसे कहे गए। भगवान बुद्ध ये देव।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의 교화가 끝난 후 미륵이 언젠가 또 다른 부처가 될 거라는 예언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는 왜 미래의 부처를 지명했을까? 불교의 4대 성지로 꼽히는 인도 쿠시나가를 (35세) 깨달음을 얻고 45년간 설법을 했던 부처는 80세가 되던 해 이곳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들었다. ऐसे हम लोग पैर के साइड से जब जाकर के देखते हैं भगवान बुद्ध तथागत की प्रतिमाएं को, तो लगता है भगवान बुद्ध तथागत महापरिनिर्वाण ले लिए। ऐसे हम बीच से जब देखते हैं ये लगता है कि भगवान बुद्ध तथागत मुस्कुरा रहे हैं, और जब सर के साइड से हम लोग देखते हैं जाकर के, जैसे ये नज़र आता है कि भगवान बुद्ध तथागत सो रहे हैं। 부처는 열반에 들었지만 중생에겐 여전히 부처가 필요했다.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 이전에도 6명의 성불한 부처가 있었듯 미래의 부처 또한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에 대답하는 존재가 바로 미륵이었다. 석가모니는 이미 열반에 들었잖아요. 석가모니가 이미 열반에 들어서 이 땅에 없는데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할 때 석가모니 이전에 그 전세 과거에 7명의 성불한 부처가 있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구원자적인 존재, 메시아적인 존재로서 미륵보살이 등장을 하고 그 신앙이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부처 미륵을 통해 고통과 고민이 사라진 낙원을 꿈꿨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중생을 위해 사유하던 미륵의 것이었을까? 미륵의 경우는 3번 설법을 합니다.
설법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고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지요.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중생을 구원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속된 말로 굉장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각가 최종태는 가톨릭 신자다. 그는 고뇌와 고통을 초월한 반가사유상의 미소를 성상에 담으려 평생 애써왔다. 그 열망에 경계는 없었다. 그는 평화와 안식에 대한 바람을 담아 불교의 관음상도 만들었다. 저만식을 하던 날 그 얘기를 했지.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의 경계가 어디 있냐. 불교에서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 참 묘한 거예요. 그 사랑과 슬픔, 비가 없으면 자가 못 나와. 자만 얘기를 안 하고 비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꼭 자비라고 그러지. 그게 어찌 둘이겠냐. 하나야지. 응? 이 땅의 사람들은 1500여 년 전부터 반가사유상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담아왔다. 경상북도 봉화군 북지리 구산마을. 오래전부터 뒷산에 신령한 바위가 있다는 전설이 내려왔다. 여기 반가사유상 원제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가 1965년 11월에 북지리 반가사유상이 처음 발견된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그 거북바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조사팀에서 그걸 한번 뒤집어 보니까 그게 반가사유상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오래된 절터에서 발굴된 한 바위. 그 바위를 뒤집자 놀라운 실체가 드러났다. 옷자락과 다리, 배와 손 등 복부 이하의 하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대한 반가사유상의 일부였다. 제 키가 지금 1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불상을 본다면 제 키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2m 정도가 되는데 실은 저희들이 이제 3D스캔해서 복원해 봤습니다. 복원해 봤을 때는 3m 이상이 되겠고요. 실은 이 천장을 닿을 정도로 이상의 크기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남아있는 하체의 높이를 토대로 상체의 비율을 계산해 복원하면 이 반가사유상의 높이는 3m를 훌쩍 넘는다. 반가사유상이 실은 중국에서도 발견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3m를 넘어가는 이런 대형의 반가사유상은 현재 지금 북지리 불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릎과 손, 옷의 주름 장식, 잘록한 허리와 복부까지 옛 국보 83호 반가사유상과 흡사한 세계 최대의 반가사유상. 7세기 중엽 신라인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라인들은 왜 이렇게 거대한 반가사유상을 제작했던 걸까? 당시에 활발한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진흥왕 때 이후에 신라 그리고 백제 그다음에 고구려가 각축하는 땅이 바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떤 전쟁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어떤 원혼을 달래려는 그런 의식도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의 상처가 깊을수록 평화에 대한 갈망은 커져갔다. 경주 단석산에 그 간절함이 새겨져 있다. 거대한 암벽이 드귿자 모양으로 솟아있는 신선사 마해불상군. 바위의 벽면에는 10구의 불상과 보살상이 새겨 있다. 작은 부처님들과 반가사유상이 나란히 새겨져 있는데요. 마치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다음 부처님은 이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받은 부처님이 그 다음 부처님은 이분입니다 라고 일종의 어떤 안내를 해주는 이 장면에서는 반가사유상에서 끝나고 있는데요.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머물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은 미래의 부처가 될 미륵보살. 석가모니의 예언을 받은 미륵보살이 하늘의 도솔천에서 수행하며 이 땅에 내려올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미륵은 가늠할 수 없이 먼 미래의 존재가 아니다. 바로 이 줄의 명문 중에 미륵석일구 고3장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륵석상을 세웠는데 높이가 3장이다. 3장이면 거의 6, 7m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높이 7m의 거대한 미륵부처. 이 상은 미륵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이 땅에 내려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빨리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고 이 세상이 전부 평화로워지고 모두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신앙이 바로 이 미륵 신앙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오히려 태평성대에 대한 희구라고 해야겠죠. 그러한 이제 요구가 매우 높아졌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힘든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존재, 미륵에 대한 희구,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500년) 전 이 땅의 사람들은 미륵불을 염원하며 세상의 평화를 꿈꿨다. 미소 짓는 반가사유상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민중 스스로가 만들어낸 위안이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그들 자신의 얼굴이었다. 나도 힘들었고 고민이 있었는데 저분도 저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면 나도 무언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보게 되거든요. 더구나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미소를 보면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도 저 웃음을 통해서 나의 힘든 고통이 없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보고요. 조각가 최정태는 여전히 자신의 얼굴을 그리고 있다. 어두운 그늘이 많이 벗겨지고 반가사일상이 갖는 그 애띠고 풍족한 미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고 싶은데 어디까지 가냐가 문제지. 평화죠, 평화.